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영어를 왜 어릴 때 배워야 효율적이라고 하는지,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게 참 궁금해서 책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뭐 영상도 이것저것 많이 보고, 그리고 EBS 뭐 이런 관련된 자료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 답들이 시원찮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찾기로 했습니다.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 있게 부탁드릴게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먼저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자 에릭 레너버그라는 박사분이 계셨어요. 이분이 주장했던 게 있는데, 언어의 생물학적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그 언어 습득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가설을 주장했습니다. 이게 뭐냐면 1차 성징기 만 약 2세부터 2차 성징기, 우리가 보통 아는 사춘기 만 13세, 한 14세 정도 되는 이 시기가 언어를 배우는 결정적인 시기란 겁니다. 특히 이제 2차 성징기,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춘기 때가 정말 결정적인 마지막 시기라는 건데, 그때 보면 실제로 저희가 몸의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. 뭐 키도 확 크기도 하고 목소리도 많이 변하고, 실제로 이 시기에 언어 습득 기회를 놓쳐서 말을 아예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예전에 또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 야생에서 발견된 빅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이 사람이 이제 그 습득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실제로 아무리 전문적인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서 가르쳐도 결국에는 뭐 단어 몇 마디 하는 수준으로밖에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맞는 말이겠거니 하고 맞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, 실제 다른 언어학자들이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이 반박을 한 거예요. 왜냐면 이 에릭 레너버그 박사의 실험 대상이 됐던 언어가 외국어가 아니고 모국어였던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적용해도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말은 틀렸다는 말인가? 또 어떡하나? 이걸 또 찾아야 되나?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엔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. 답답해가지고. 제가 원래 성격이 약간 이제 왜 그런지 꼭 알아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,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상당히 좀 분석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영어 뭐 발성이나 또는 이제 뭐 이런저런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, 그때 제가 알게 된 사람이 그 프랑스의 그 이비인후과 박사이자 전문의이신 토마티스라는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제가 그분이 밝히신 거랑, 그리고 이 에릭 레너버그가 주장한 가설이랑 합쳐보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토마티스 박사님께서 밝히신 게 뭐냐면, 쉽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귀와 입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. 제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2차 성징기,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몸이 많이 변하죠.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변성기입니다. 변성기.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 원래 음역대에서 한 옥타브나 내려가고,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3음 정도가 내려간다고 해요. 그래서 토마티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, 목소리가 바뀌면 귀도 바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귀도 예전처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, 이 변성기가 오기 전에는 귀가 무슨 소리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말하는 사람의 발음이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나 쉽게 캐치하고 쉽게 카피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어로 배우면 그때 상당히 빨리 늘어요. 그런데 사춘기 이후에는 모국어에 익숙해진 귀로 변해버린다는 거죠. 귀가 다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잘 못 듣게 되면서 캐치도 힘들어지고 카피도 힘들어지고, 그러니까 이제 영어든 외국어든 점점 배우니까 더디고 어려워지는 겁니다. 결국엔 이제 귀의 변화로 인해서 잘 듣고 못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, 그게 뭐 모국어냐 외국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귀가 다치냐 안 다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사실 이제 변성기가 오는 2차 성징기, 그러니까 뭐 사춘기 때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지만은 보통 중학교 때는 다 오잖아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신경을 좀 써주면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영어 때문에 겪는 이 서러움, 불이익들 안 받게 할 수 있는 거죠. 굳이 막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조기 유학이나 이런 거 안 보내셔도 초등학교 때 조금 신경 써서 영어 가르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방학 때나 뭐 단기로 이제 학생들이 뭐 캠프나 가족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, 그러면은 이제 부산 경성대 브랜드 유학으로. 자, 어찌됐든 결론은 귀가 다치는 시기인 사춘기 이전에 영어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,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. 아까 제가 그 언어의 결정적 시기는 이제 1차 성징기인 약 이제 한 만 2세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고 이제 만 2세부터 바로 시킨다? 그건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언어 습득하는 능력이 다 다른 거잖아요.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언어 습득 능력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.
근데 만 이상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시킨다? 좋지 않습니다. 적어도 이 아이가 언어 습득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, 모국어 구사가 좀 원활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시켜도 늦지 않습니다. 보통 언어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만 한 9세에서 10세 정도 되면은 모국어 구사가 원활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만 9세 때 이후로 해가지고 보통 영어를 가르치시는 게 아무래도 학생한테도 부담스럽지 않고 2차 성징기 전후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죠. 자, 근데 너무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, 결정적 시기 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 그럼 성인은 어떻게 배우냐, 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사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원어민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. 물론 고생은 엄청 많이 했고 노력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저는 왜 영어가 안 들리는지, 왜 말이 안 나오는지 되게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그 방법을 찍어서 올릴 겁니다. 영어의 원리가 보이는 성인의 영어 공부 방법.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영어 분석한 거 영상을 제가 많이 올릴 겁니다.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요. 제가 나름 고생해서 알게 된 건데 이거를 공유해서 다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밑에 종 같은 거 있잖아요. 종 모양 있잖아요. 종 모양. 그 종 모양 눌러주시면은 제가 올릴 때마다 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날씨가 여전히 계속 춥네요.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.